자, 다음 슬라이드에서 제가 장기 실질 이자율이 상승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간단하게 한번 적어봤는데요. 우리가 마치 이런 생산함수를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가정을 하겠습니다. 사실 IS 커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생산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고요. 장기 실질 이자율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는데 그것이 R 바와 같다라고만 했고, 장기 균형 상태에서는 실질 이자율이 현재의 실질 이자율이 장기 실질 이자율 수준과 같아진다. 그것이 장기 균형 상태다라고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이러한 생산 함수를 사용하고 있다고 가정할 수 있어요. 앞서 우리가 솔로우 성장 모형이나 라머 모형에서는 조금 다른 생산 함수를 사용했습니다만, 솔로우 성장 모형에서 사용했던 생산 함수를 우리가 마치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가정하는 것과 가정해도 괜찮아요. 여기에서 AT가 총 요소 생산성 혹은 TFP라고 하는 것이고, K는 자본 스탁, L은 노동 투입량,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재 TFP 수준에서 자본을 K만큼 투입하고 그 다음에 노동을 L만큼 투입했을 때의 산출량 수준을 우리가 YT 바라고 제가 정의를 했고요. 자, 이게 바로 포텐셜 GDP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텐셜 GDP는 경제 전체의 자본 스탁을 fully utilize 하고요. 노동도 완전 활용하고 있을 때 생산해 낼 수 있는 산출량 수준인데, 만일 공급 측면의 충격이 이제 AT를 통해서 나타난다면, TFP를 통해서 공급 측면의 충격이 나타난다면 K와 L은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물론 조정을 통해서 기업들이 만약에 생산성이 전보다 높아진다면, 그렇다면 뭐 자본을 더 투입할 수 있고 노동을 더 투입할 수도 있습니다만, 우선 K와 L이 일정한 상태에서 만일 A가 증가한다면, 총 요소 생산성이 전보다 높아진다면, 그렇다면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포텐셜 GDP가 당연히 올라가겠죠. K와 L이 일정한 상태에서 A가 증가하면, 생산성이 높아지면 포텐셜 GDP YT바가 상승하게 돼요. 증가합니다. 그 다음에 자본시장 균형 상태에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이 생산함수를 가지고 자본의 한계 생산을 우리가 도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K에 대해서 미분하면 자본의 한계 생산을 구할 수 있고요. 자본시장 균형 상태에서 실질 이자율이, 물론 이제 장기 실질 이자율이겠죠. 실질 이자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본의 한계 생산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자본의 한계 생산을 우리가 생산함수를 K에 대해서 미분해서 구할 수 있는데, 자, 이 식을 다시 한번 보시면 미분한 것입니다. K에 대해서. 다시 잘 보시면 여기에 K를 곱하고 KT겠죠. 그 다음에 다시 KT를 나눠도 식은 달라지지 않겠죠. 식은 전과 동일합니다. 자, 그런데 KT에 알파 마이너스 1승이 있어요. 알파 마이너스 1승에 다시 KT를 곱해주면 K에 무슨 뜻이냐면, KT 알파 마이너스 1승에 다시 KT를 곱해주면, 자, 이것은 KT의 알파 마이너스 1에 더하기 1을 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KT의 알파가 되고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텀하고 K 알파 마이너스 1승과 K를 곱해주면, 똑같은 거 곱해주고 나눠주면 어차피 달라지는 건 없으니까요. 그런데 먼저 이 둘을 곱해보면 우리가 KT의 알파승을 얻을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써보면 알파, 자, 이 식을 K를 곱한 다음에 다시 써보겠습니다. 총 요소 생산성의 T 시점의 자본 스탁의 알파승, KT를 곱했으니까요. 그 다음에 노동 투입량의 1 알파승 나누기 KT, 이 뒤에 있는 K를 다시 썼습니다. 분모에 있을 테니까요. 자, 잘 보시면 이건 뭐와 같냐면, 우리가 처음에 가정했던 생산함수 이것과 같아지겠죠. 그래서 바로 이 앞에 있는 이 부분이 포텐셜 GDP YT 바와 같아져요. 다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본의 한계 생산이라고 하는 거, 자본의 한계 생산을 뭐라고도 쓸 수 있냐면, 포텐셜 GDP를 KT로 나누어 준 다음에 자본의 쉐어라고 하는 알파를 곱하면 우리가 이것이 바로 자본의 한계 생산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써도 되고, 자본의 한계 생산은 보시면 자본의 한계 생산을 이렇게 써도 괜찮고 이렇게 써도 괜찮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결국 AT가 높아지면
TFP 그러니까 총 요소 생산성에 충격이 들어와서 이 충격으로 인해서 실질 이자율이 상승할 수 있고요. 뭐 또는 우리가 포텐셜 GDP가 상승해서 장기 실질 이자율이 상승한다라고 얘기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TFP 총 요소 생산성의 증가가 자본의 한계 생산을 높이고 실질 이자율이 상승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포텐셜 GDP 자체는 사실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포텐셜 GDP가 일시적으로 높아지겠죠. 생산성 증가 때문에. 자, 만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어떤 경제가 포텐셜 GDP를 따라가고 있어요. 이렇게. 자, 이게 YT 바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경제가 포텐셜 GDP 수준을 따라서 이렇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벗어나면 GDP 갭이 0보다 커지는 것이고 이렇게 벗어나면 GDP 갭이 0보다 작아지는데 자, 이 상황에서 총 요소 생산성이 높아져서 포텐셜 GDP가 높아지면 A가 변하지 않았었더라면 그냥 이렇게 가는 건데요. 지금 A가 변했기 때문에 다른 경로를 따라 이렇게 가겠죠. 자, 그러면 이게 바로 액추얼 GDP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자, 이것이 바로 액추얼 GDP이기 때문에 실제로 YT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따라가겠죠. 그래서 YT이고 이제 파란색을 YT 바라고 해보겠습니다. 어떤 외부적인 다른 변화가 없고 총 요소 생산성이 늘어났다면 포텐셜 GDP는 당연히 늘어나는 것이고요. 액추얼 GDP라고 하는 것도 포텐셜 GDP로부터 벗어날 만한 다른 요인이 없다면 단순히 TFP 충격으로 인해서 실제 GDP, 액추얼 GDP, YT가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AT가 증가해서 TFP가 전보다 높아져서 포텐셜 GDP가 상승하게 된다면, 증가하게 된다면 그러면 액추얼 GDP도 함께 증가한다는 것이죠. 다른 것들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포텐셜 GDP와 액추얼 GDP 사이의 관계를 한번 살펴봐야 될 텐데 자, 어떤 변화 때문에 포텐셜 GDP는 증가하지만 GDP 갭은 변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반드시 액추얼 GDP라고 하는 것은 포텐셜 GDP만큼만 늘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앞서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GDP 갭이라고 하는 YT의 햇은 실제 GDP가 액추얼 GDP가 포텐셜 GDP로부터 몇 퍼센트나 벗어났는가, 그러니까 퍼센티지 디비에이션이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자, 퍼센티지 디비에이션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그렇죠? 액추얼 GDP 마이너스 포텐셜 GDP를 다시 포텐셜 GDP로 나눠서 GDP 갭을 표현할 수도 있고요. 또는 우리가 이걸 뭐라고도 표현할 수 있냐면 근사적으로 로그의 액추얼 GDP 마이너스 로그의 포텐셜 GDP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 식을 제가 다시 이렇게 쓴 거예요. GDP 갭이라고 하는 것은 액추얼 GDP의 자연 로그 값 마이너스 포텐셜 GDP의 자연 로그 값이라고 쓸 수 있겠죠. 이게 바로 퍼센티지 디비에이션입니다. 어떤 변수의 퍼센티지 디비에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증가율이라고 하는 것이나 변화율이라고 하는 것 혹은 뭐 퍼센트 변화라고 하는 것을 단순하게 로그를 취한 다음에 빼주면 그게 바로 퍼센티지 체인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식으로부터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식과 이 식의 차이점은 더 간단하죠. 이 식은 액추얼 GDP는 포텐셜 GDP 더하기 GDP 갭이라는 거고요. GDP 갭은 액추얼 GDP의 자연 로그 값에서 포텐셜 GDP의 자연 로그 값을 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액추얼 GDP와 포텐셜 GDP 사이의 퍼센티지 디비에이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을 다시 쓰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지금 TFP 충격으로 인해서 포텐셜 GDP가 증가했습니다. 자, 그런데 다른 조건이 뭐 변한 게 없다고 하면 GDP 갭도 당연히 변하지 않았겠죠. 이게 뭐 0보다 클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고 0보다 작을 수도 있습니다만 자, 그렇다면 포텐셜 GDP가 늘어난 만큼 정확히 액추얼 GDP도 늘어나야 된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자, 이게 바로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GDP 갭의 정의잖아요. 퍼센티지 디비에이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